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시원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의 혜택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에어컨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에어컨이 없었다면, 여름날 집 안이 찜통더위라면, 영화관도 쇼핑몰도 심지어 이 영상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모두 견딜 수 없는 더위 속에서 운영되어야 했을 거예요. 오늘은 인류가 더위와 벌인 수천 년간의 전쟁,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에어컨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이야기는 기원전 3000년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이집트인들은 이미 더위와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갈대 매트를 물에 적셔서 창문에 걸어두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이 증발하면서 공기를 식혀주는 원리였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증발식 냉각법이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야흐찰이라는 거대한 얼음 저장고를 만들었는데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두고 여름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사막 한가운데서도 얼음을 1년 내내 보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로맨틱한 이야기는 로마 황제 엘라가발루스의 일화입니다. 그는 여름 연회를 위해 산에서 눈을 가져와 정원에 쌓아두곤 했어요. 손님들이 시원한 눈더미 옆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19세기, 미국에서 놀라운 사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얼음 사업이었어요. 프레드릭 튜더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미친 얼음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스턴의 얼음을 배에 실어서 인도와 서인도 제도까지 운반해서 팔겠다고 했거든요. 1806년 튜더는 첫 번째 얼음 선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얼음의 3분의 2가 운송 중에 녹아버렸고 현지 사람들은 얼음이 뭔지도 몰라서 사지 않았죠. 하지만 튜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음을 톱밥과 함께 포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고 현지에서 얼음의 효용을 직접 보여주는 마케팅을 펼쳤어요. 얼음으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시원한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말이죠. 결국 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거대한 얼음 산업이 형성되었습니다. 뉴욕의 맨해튼에만 매년 100만 톤의 얼음이 공급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에어컨의 아버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라는 25세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1902년 7월 17일 브루클린의 사켓 마이너스윌 헬름스 리소그래피 회사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습기 때문에 인쇄물의 품질이 엉망이 된 거예요.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늘어나면서 색깔이 맞지 않았죠. 회사는 젊은 엔지니어 캐리어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캐리어는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공기를 냉각된 코일을 통과시켜서 온도를 낮추고 동시에 수분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죠. 1902년 7월 17일 인류 최초의 현대적 에어컨이 가동되었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에어컨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캐리어의 초기 에어컨에는 오픈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시제품을 테스트할 때 시스템이 너무 강력해서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거든요. 직원들이 여름인데도 코트를 입고 일해야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단순히 시원함을 주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영화관에서 시작되었어요. 1920년대 뉴욕의 리볼리 극장이 최초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광고 문구가 걸작이었어요. 20도 더 시원합니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영화관으로 몰려들었고 이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름 블록버스터라는 개념도 이때 생겨났어요. 두 번째 변화는 미국의 지역 발전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보급되기 전까지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같은 더운 지역은 인구가 적었어요.
하지만 에어컨 덕분에 이 지역들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1950년 인구가 2만 4천 명이었는데 에어컨 보급 후 현재는 2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죠. 세 번째는 의료혁명이었습니다. 수술실에 에어컨이 도입되면서 감염률이 크게 줄어들었고 복잡한 수술이 가능해졌어요. 또한 신생아실의 생존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에어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 나라마다 독특한 에피소드들이 생겨났어요. 일본에서는 1960년대 에어컨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에어컨 사용을 요청하면 그럼 월급을 깎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1970년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 에어컨을 대대적으로 설치했고 그 효과를 본 일본인들이 너도 나도 에어컨을 사기 시작했죠.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콴유는 에어컨을 20세기 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칭했습니다. 에어컨 덕분에 열대 기후에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져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 유럽에서는 에어컨에 대한 저항이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에어컨을 미국식 사치라며 거부했고 독일에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에어컨의 역사도 흥미로워요. 한국 최초의 에어컨은 1968년 조선호텔 현 웨스틴 조선호텔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에어컨 한 대 가격이 소형차 한 대와 맞먹었어요. 1970년대에는 백화점과 극장에만 에어컨이 있었죠. 여름이면 사람들이 에어컨을 체험하러 백화점에 나들이를 갔어요. 백화점 피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가정용 에어컨이 본격 보급된 건 1980년대 후반이었어요. 당시 금성사연 LG전자에서 출시한 금성 에어컨 광고가 유명했죠. 1990년대에는 재미있는 사회 현상이 생겼습니다.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어서 생기는 에어컨병이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의사들이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맞추라고 권고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제 에어컨도 첨단 기술과 만나고 있어요. 스마트 에어컨은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온도를 자동 조절합니다. 집에 들어오기 30분 전에 미리 켜놓는 것도 가능하죠. 태양광 에어컨은 태양 에너지로 작동해서 전기료 걱정을 덜어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가 뜨면 뜰수록 더 강력하게 작동해요. 가장 혁신적인 건 개인형 에어컨입니다. 목에 걸거나 옷에 부착해서 개인만의 시원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갈대 매트부터 현대의 AI, 에어컨까지 인류는 더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다음에 에어컨을 켤 때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기계 속에 인류 수천 년의 지혜와 노력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시원한 마음만큼이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